예, 안녕하십니까. 자, 성정장, 적천수예요. 요즘 이게 자평진전하고 적천수하고 자꾸 언제나 헷갈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하다 보니까. 예, 적천수의 성정장 오늘 마지막으로 강의를 끝내는데요. 오늘이 아니죠. 지난번에 어제 잠깐 올렸다가 오늘 제가 지웠습니다. 오늘 보니까 좀 제가 흥분을 했어요. 강의를 하면서. 평시에는 그러질 않았었는데 괜히 기운도 없이 왜 흥분을 했나 봤더니 그 참 초등학생이 지도 선생님한테 의자를 팽개치고 또 때렸다고도 해요. 물건도 팽개치고 또 광주에서는 또 지나가는 여학생을 괜히 쓸데없이 왜 칼로 찔렀냐고요. 그런 놈들 놈은 빼겠습니다. 제가 그 욕을 놈이라고 욕을 한 것이 듣기 싫어서 제가 지웠습니다. 짓고 새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평정심을 잃었었어요. 어제는. 오늘 다시 평정심을 되찾아갖고 강의를 새로 하겠습니다. 강의하는 사람은 냉정해이죠. 좀 약간의 제가 평정심을 잃었었습니다. 자, 이 성정장 끝을 내겠습니다. 오늘. 예. 이래서 성정장에선 오기가 불려 어그러지지 말아야만이 이 성정이 중화를 이룬대요. 그러니까 그 성질을 그것 때문에 제가 흥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평정심을 잃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탕남 평공 오면 성정이 괴역하다는 거예요. 진짜 그 애들이나 그 젊은 놈이에요. 혼놈이라고 하기도 참 그런데 그 애들이 이게 성정이 괴역해서 진짜 그랬는지 참 사주가 보고 싶더라고요. 진짜 저럴까 하고. 예, 이게 이제 원문 1번이니까요. 1번은 큰 대의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은 강론으로 들어가죠. 목이 강한 사람, 뭐가 강한 사람. 이렇게 해서 오행이 어그러진 사람들에 대한 성질을 쭉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 12번째 강의인데요. 오늘이 아니죠. 지난번에도 강의를 했는데 양인격을 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왜 양인격과 상관격을 적천수에서는 물론 흉격으로 해서 이 성정장에다 별도로 넣지만 적천수에서는 희한하게 양인격과 상관격을 별도로 뽑아냈어요. 그리고 성정장에다 넣고요. 나머지 격은 8격으로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내려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12번입니다. 양인격은 지난번에 강의를 했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이라는 건 뭐예요? 사주에서 나를 극하는 오행이 들어오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양인격은요, 월지에 우선 비겁이 우선이에요. 비견이 아니라 비겁을 가지고 태어난 간목일주만 양인이라고 하죠. 나머지는 뭐라고 그럴까요? 로고격이에요. 음일간이나 양일간이라도 인신사의 월은요 그냥 로고격으로 치거든요. 비견은 그래도 부드럽게 보는데 겁재는 아주 자평진전에서는 나쁜 악성으로 보죠. 그 이유 글자 그대로 나의 재물을 겁태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양인이라고 해요. 그 영위라고 해서 떨칠 영자거든요. 위험이자 떨친다는 거예요. 약즉 파사라고 해서 이게 이제 적천수와 자평진전의 차이죠. 적천수에서는 양인격도 약한 것이 있대요. 그 약한 것이 있다고 하면서 자평진전 평주를 한 설하고가 자평진전에다 또 양인격에다 갖다 집어넣어놨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양인격이 자평진전이 흐트러져 버렸죠.
심여점 선생의 이론을 아닌데요 라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서라구예요. 상관격에서요, 물론 임철철 선생도 이 상관격에서 아닌데요 하는 이론이 나옵니다. 그건 뭐 자기가 이론을 썼으니까요. 이 상관격에서는요, 용신이 못 가요. 우선 양인격에서 용신은 첫 번째 못 가요. 격공론에서는요. 7살을 먼저 찾습니다. 7살, 그 다음에 없으면요, 정관. 그 다음에 그 7살과 정관이 없으면 못 써요? 재성을 쓰는데, 재성 혼자만 쓰면 큰일 나죠. 들어오면 뺏기니까. 그러니까 식신을 대동해서 끌고 와서 식신생제로 끌고 나가요. 그게 재성이 용신이죠. 식신은 혼자 식신을 쓸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식신생제까지 가야 양인격이 성립이 되죠. 그래 좋은 격이죠. 그럼 이 상관격의 용신은 못 가요. 격공론에서. 인성입니다. 특히 정인. 정인을 용신으로 쓰면요. 상관폐인이라고 해서 청해서 겸손하고 활약한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아이라고요? 어른도 그래요. 애가 점점 자라서 어른이 되니까요. 탁즈! 요 놈의 문제라는 거예요. 강맹하다라고 합니다. 참. 그래서 청탁이 있나 봅니다. 청탁. 그래서 제가 어제 강의한 것은 바로 이 상관격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 학생과 그 젊은 사람을 흉을 봤습니다. 자, 양인격은 실컷 설명했습니다. 철저 선생도 계속 말씀을 하셨고요. 자, 상관격은 지난번에 강의를 두 개 했고요. 이번에 이제 금수상관격인데, 지난번에 강의는 목화상관격이에요. 여름에 태어난 나무는 무엇을 용신으로 하냐? 자평진전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수를 용신으로 한다. 목일주니까요. 인수란 건 뭐예요? 수를 용신으로 한다. 목이 여름에 태어났으니까 물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을 쓰고요. 참, 그리고 겨울의 금은 참 차갑다라고 해서 그런지 나를 극하는, 화를, 금일주에 화를 용신으로 씁니다. 그게 뭐라고 그럴까요? 금수상관 희경관이라고 하죠. 금수상관 희경관이라고 합니다. 그나저나 여기서 제가 내릴 게 아니라 진수함 선생이 집요에서 성정장을 갖고 온 건데 이걸 한번 읽어 드릴게요. 참 이게 이제 이 성정장에서 진수함 선생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위에 유병헌 선생이나 임철철 선생 이론은 별로 성정장에선 제가 읽어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진수함 선생의 이 참 적천수 지별을 제가 보면서 대개 보면 진수함 선생의 적천수 지별은요 뭐와 같냐면 이거 보세요. 자평진전 소리부터 하죠. 적천수 천미에 원주와 같습니다. 저는 이거를 유시주라고 바꿨습니다. 유시주라고 해서 원주가 있습니다. 이 원주와 지묘 사이, 진수함 선생의 지묘와 거의 문맥이 대동소이합니다. 글자 별로 안 바뀌어요. 근데 유일하게 유병헌 선생의 이론을 진수함 선생이 아니다라는 것보다도 진수함 선생의 특별한 이론이 여기에 딱 나타납니다. 성정장에서. 참, 이게 한 300년 차이 나는 분들 사이인데요. 왜 300년의 차이가 나냐면, 이 원나라와 명나라가 바뀔 때가 유병헌 선생의 생년대고요. 진수함 선생은요, 명나라하고 청나라하고 바뀔 때 계신 분이에요. 물론 벼슬은 유병헌 선생이 대단하죠. 주원장을 보필해서 개국공신이니까요. 그럼 진수함 선생은 어떠냐? 명나라 말기에 과거에 급제를 했어요. 그래서 벼슬을 좀 했어요.
뭐까지 지냈냐면 상구까지 지냈어요. 상구.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상구까지 지내시다가 명나라 때, 청나라 때 무슨 죄를 졌는지 귀양을 가셨어요. 귀양지에서 이 책을 쓰셨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명리학원이라는 것과 뭐를 썼냐? 이거 보세요. 적천수 지별을 쓰셨다는 거죠. 명리학원의 내용은 뭐냐라고 하면 격국론, 그러니까 연애자평 내용하고 거의 다 똑같아요. 축소판이에요. 책이 작았을 뿐이지. 그래, 연애자평 흐름이 이 진수함 선생한테 갔고요. 자평진전 유백원의 이거 보세요. 제가 잘못하죠. 유백원의 적천수 이론이 또 이 정말 진수함 선생한테 손을 거쳤다는 거예요. 둘 다 거쳤어요. 이 진수함 선생이요. 상구까지 지내신 양반이 귀양을 가서 과연 과연 팔자가 궁금해서 그 책을 지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연애자평 이론도 지으시고, 이름은 틀려요. 적천수 이론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1600년대입니다. 1600년대. 그럼 청나라는 곧 또 한 300년 끝나요. 중국 역사는요, 사이클이 300이에요. 거의 300년입니다. 우리나라는 500년입니다. 사이클이 잘 안 맞죠. 우리 3번 돌아가면요, 거기 5번 돌아갑니다. 중국은요. 청나라가 1992년에 끝났으니까 이 세대가 300년이라면 2200년 정도 돼야 많이 바뀌겠죠. 우리 때는 죽었다 깨어나도 중국이 변하는 것은 못 보겠죠. 300년 사이클이라면. 그렇습니다. 남의 나라까지 뭐 역사를 공부할 건 없지만 유병헌 선생과 진수함 선생이라는 분의 책을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자평진전 강의할 때는요, 그때 또 유병헌 진수함 선생 끌고 와야 되고요, 연애자평 끌고 와야 되고요, 심해첨 선생 끌고 오고요, 설하고까지 끌고 와야 되겠죠. 자, 참고로 진수함 선생 적천수 지배에 대해서 한번 여기다 옮겨놨습니다. 이거 참 감동되는 거예요. 초등학생한테도 이거 한마디 해줄 거예요. 해줄 만해요. 자, 들어봅시다. 범차계라고 해서, 이런 성질에는 다른 것이 있다. 성질에는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 희자인데요. 이거 잘못된 거겠죠. 선악으로 바꿔야죠. 선악지수. 선과 악이 다른데, 부득이해서 요 이자는 처음 시작해 뭐로써 시작한다라는 것이고요. 요거는 기자가 아니라 몸기자로 읽을 수도 있는데, 이자로 읽으면요, 끝을 맺다라는 뜻이에요. 부득이해서 끝을 맺어서 얻지는 못하지만이라고 양보심이 일어나는 거죠. 일주로 논하면, 여기서 보세요. 일주로 논하기 시작합니다. 벌써 적천수의 이론이 나옵니다. 일주로 논하면, 일주가 주인이니까요. 일주로 논하면 모든 국 중에서 사주 중에서 막불 뭐 하지 않은 게 없다는 거예요. 있지 않음이 없다. 뭐가 있지 않음이 없어요? 이 성정이 있지 않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요, 이 적천수를 처음 강의하는 게 아니죠. 박사 따놓고 잠깐 쉬었다가 할 일 없을 때 바쁘게 정리를 다 끝내놓고 적천수 강의를 한번 해볼까? 내가 박사 논문을 땄으니까 라고 해서 강의를 한번 했어요. 그때는 적천수만 했습니다. 왜? 적천수 하기도 버거웠으니까요. 두 번째 강의를 할 때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자평진전 좀 강의할까? 같이? 라고 하면서 자평진전을 끄들었어요. 과연 자평진전과 적천수의 차이는 뭘까? 라고 하면서 제가 적천수도 하루 걸러서 한 번씩 하잖아요. 이렇게 진수함 선생의 이 성정짝을 보면서도 제가 뭘 느꼈냐면, 48절 공부하면서 뭐 남의 성질까지 따지냐. 용신 잡아서 저 사람이 잘 되나 못 되나 그것만 알면 됐지, 무슨 성질을 얘기하는지 난 이해가 안 된다. 다음번은 질병장이에요.
그 질병을 왜 하냐? 물론 그건 해야 됩니다. 병이니까요. 성질까지 왜 다뤄야 되나라고 했는데, 요즘 와서 제가 이렇게 제가 성정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지 몰랐어요. 이 세태가 이렇다니까요. 너무 흉흉합니다. 사기를 치지 않나. 또 좋은 소리는 TV에서 하나도 안 하고요. 이런 소리만, 나쁜 소리만 나오니까 이 성정장이 과연 그 하는 짓거리들을, 그런 짓거리들을 하는 사람의 성정은 어떨까라고 해서, 자, 보십시오. 진삼 선생이 관기성정, 그 성질을 알면은, 보면은, 가지시위, 알 수 있다. 뭐를 알아요? 배불시자입니다. 한리자입니다. 베풀어 하는 걸 알 수 있다. 그 다음에요, 관기시위, 그 베풀어서 하는 것을 보면은, 가지기륭, 기륭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행동, 꼬라지만 하는 걸 보면 이 기륭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세요. 참, 이렇게, 참, 이거, 유백원 선생도 이렇게 얘기를 안 했고요. 임철조 선생도 이 말을 따르지를 않았어요. 다 한 것이 안 따랐어요. 이렇게 좋은 소리를 왜 임철조 선생이 안 따르는지 모르겠어요. 참. 이렇게 막 무슨 삼각극 얘기하면서 가상관, 진상관 이거나 얘기하고 있으니 말이죠. 가가 뭐고 진이 뭐고 뭘 필요합니까? 상관은 상관이지. 참. 이 공부하는 사람 골치만 아프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상관격으로 이제 끝을 맺는데, 지난번은 강의할 때 참 제가 목화상관격 2개를 할 때 너무 소홀하게 지나간 것 같아요. 수가 필요한 사주입니다. 목화상관격은. 왜? 여름에 태어난 나무니까요. 반드시 수를 써야죠. 벌써 여기 식상용백격이 나오면 안 되죠. 상관격이죠. 이게 지금 목화상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양인격이냐 상관격이냐 하는데, 이 격공론자들은 이거 지금 양인격으로 봐야 됩니다. 왜? 묘미합을 해서 을목이 투출했으니까 묘월에 태어났다고 가정하면 간목일주에 이거 양인격입니다. 그러나 임수조 선생은 화가 채기 때문에 양인격이다라고 해요. 이거 다뤄보니까 화가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가 용신이겠죠. 그 수천간으로 어떤 수를 찾아야 돼요, 격공론에서. 근데 억프론에서는 이 지지에 있는 수도 쓰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수를 용신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운이 별로 오질 않죠. 천간으로 이렇게 금수운으로 흐르니까 괜찮은데요. 이런 사주 좀 그렇게 별로 썩 좋은 사주는 아닙니다. 근데 철저 선생은 좋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정말로 상관격이에요. 목화상관격이죠. 상관격이 목화상관과 금수상관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수목상관도 있고요. 수일주가 목월에 태어나면 수목상관이죠. 또 뭐예요? 화토상관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천간을 어떤 수와 화는 상관격인데도 관심이 없는데요. 천간으로 일지가 뭐예요? 목이나 금이 되면 여름에 태어난 것과 겨울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계절이죠. 겨울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격공론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억부론에서도 마찬가지로 상관격 하면 목화상관격과 금수상관격만 중요시 여기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화상관은 지난번에 강의를 했고요. 오늘 금수상관격 할 차례인데, 이렇게 철조 선생이 또 딴소리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걸 들고 온 겁니다. 참 철조 선생 일반적인 이론을 거부할 때는 냉정하게 거부를 하십니다. 자, 경금일주가요, 이건 억프로를 푸는 겁니다. 왜? 경금일주 먼저 찾았으니까요. 격공론에서는 뭐죠? 자월에 태어난 경금일주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경금일주가 자월에 태어나서 금수상관격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금수상관은 겨울에 그러면
한랭하니까 어떻게 한다? 이 화를 쓰겠다라는 거예요. 반긴다. 근데 철초 선생은 아니다라고 하셔요. 아닌 것도 아니에요. 이 화로 용신을 잡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천간으로 화기운이 들어오질 않죠. 그래서 저 병화가 불안해서 딴 거를 잡으셨는지 모르지만 지지로는 이 목화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겠죠. 천간에 화를 용시로 잡으면 천간에는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지 철저 선생은 용신을 화로 잡질 않고 딴 말씀을 하시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철저 선생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시랑사조다 라고 해서 명주다 라고 합니다. 시랑은 벼슬이고요. 주시겠죠. 경금생호 이거 보세요. 일주부터 붙들고 늘어지잖아요. 경금생호 중동 가운데 해자 축 해서 자월이면 중동이라고 그러죠. 금수 안내하죠. 월간의 병화 이걸 이제 쓰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월간의 병화가 득, 연지, 간목, 생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일반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풀어준다. 한동지기, 차가운 기운을 풀어주고 말에서 동금득화, 겨울금이 화를 얻었다. 여기까지 좋은 소리입니다. 아니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러나라고 해야 돼요. 그러나라고 해서 단이라고 했어요. 자진쌍공, 자수와 진토가 이렇게 수기운이 강해지고요. 이론이 그래서 허탈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허하다. 용신은 부재병화, 병화에 있는 게 아니라 재진토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진수국을 했으니까 이 진토를 가리키신 거예요. 인수다라고 하십니다. 비견좌지 또 이렇게 비견까지 이제 붙들고 늘어지세요. 허약하니까요. 일주간 너무 지나치게 화하니까. 소위 운이 경진신사 여기 이 대운에 사판연등했다라고 하십니다. 참 이거 뭐 철저 선생이 이야기를 하니까 따라주지만 솔직한 얘기로 이 사주는 특수격으로 해서 식산용비격으로 잡았습니다. 그 이유 철저 선생 말씀도 이해가 가요. 이런 사주 일반적으로 오면 화가 용신이고 목이 희신이다 라고 해서 용신을 잡아주면 목화대운으로 흐르니까 괜찮지 않냐 라고 하면 또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목화를 못 쓰는 이유는 자진수국을 해서 여기 수까지 있고요. 이 진토 하나 남은 게요. 화에 근이 없습니다. 일단 용신을 천간에 용신을 잡으면요. 지지해서 실어주는가를 봐야 돼요. 실어주지 못하면 용신이 쓸 수가 없습니다. 이 간목 여한 인수가 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인수는 오직 도와줄 뿐이에요. 서포트 하지 루트가 아니에요. 루트가 아니죠. 서포트 하는 거죠. 뿌리가 안 됩니다. 이걸 서포트를 영어로 지금 못 쓰네요. 말로만 하고. 뿌리와 서포트는 틀리죠. 그래서 도와주는 것은 같은 우리말로는 도와주는 거지만 뿌리와 서포트는 틀리더라. 뿌리가 없어서 용신으로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격 탈락이라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쭉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434번을 한번 배드릴게요. 프로그램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좋을 때죠. 이 신사대운까지는 괜찮아요. 사화는 왜 그럴까요? 이 신금에 경금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뿌리 찾는 거예요. 뿌리 찾는 거예요. 근데 간목과 병화와 간목은 뿌리 없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식신용비격이라고 아주 특수격으로 잡아놨습니다. 수체 금토 용조에서 금이 용신이다라고 했습니다. 토가 용신이다라고 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요. 이 프로그램은요 철조 선생 이론에 따른 겁니다. 자, 다음 또 상관격이에요. 그건 또 마찬가지로 금일주에 중동에 태어났으니까 금수상관이다. 아까는
예, 경금일주고요. 지금은 신금일주예요. 근데 이 사주가요, 화채라는 거죠. 하하. 그러니까 또 이 정화 용신으로 못 쓰는 겁니다. 이 사주는 정화가요, 이렇게 하나는 정임합을 하고요. 이 사화는요, 사유금국을 하고요. 이 사화 속에 이 정화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든 저러든 이 사주는 프로그램에서 화채로 나옵니다. 목에 서포트가 있어서 그런지 참 그렇습니다. 하여튼간 금수상관격에선 아니다 라는 소리를 하십니다. 우리 이 적천수 이론은 뭐 임철조 선생의 이론이니까 쫓아가는 겁니다. 이 사주 일반적으로 보면 이거 정화 써야 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웅중상, 중승은 벼슬 이름이고요. 학풍이라는 사람이에요. 웅학풍의 사주다. 또 신금생호 중동이에요. 그만 순행해요. 과우설기, 지나치게 설기가 심화되는 거예요. 전례 모두 의지하는 건 유시부신이라, 이 유시 비겁을 쓰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사유공합의 좌지 도와주고 있대요. 청간정화, 이제 정화 쭉 들고 늘어집니다. 불과 취기 적한 해동, 차가움을 대적하고요. 겨울 얼은 거를 풀어주니 비용정화다. 용신으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용신 필제 유금입니다. 반드시 유금에, 그러니까 이게 참 만약 수가 강했다면 식상용비격으로 갈 텐데, 화가 강하니까 술을 쓰는 게 아니라 금을 먼저 쓰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일주가 약하니까. 하여튼 일주가 약하면 일주부터 도와줘야 되잖아요. 화를 끄는 것보다도요, 어느 정도 족하는 차가움을 풀어줬으니까요. 일주가 약하다. 화가 강하니까 일주가 약하니까 유금부터 써라라는 거예요. 코로 운지, 토금지지, 이렇게 해서 토금지지까지 괜찮다라는 것이죠. 사로 현역했는데 일교정미, 이거 폐사다. 그 이유가 있겠죠. 화토가 들어와서 그렇다는 거예요. 무릇 동금은 희화, 화를 취해서 난국지, 그 국을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강의하느라고 이렇게 마우스를 한번 흔들어요. 비작 용신이야 라고 하면서 용신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금수상관, 희경관이라는 소리를 반대하시는 거예요. 자라명절 들이대시고요. 이런 사주 참 그렇죠. 그래서 참 저도 일단 이 격국론으로도 강의하는 건 지웠고요. 저도 조금은 좀 임철조 선생 뜻에, 만약 이런 사주가 왔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일 좋은 것은 사주 들고 온 사람 본인한테 물어보는 게 딱 맞습니다. 겨울금에 화를 써야 될지, 겨울금이 약하니까 일주를 돕는 비견을 써야 될지, 전부 비견을 쓰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자 봅시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어려운 말씀을 드리네요. 요금을 쓰는 사주입니다. 금이용시니까 이게 순데요, 사실은요 화채 수금용조예요. 이 사주가요, 화가 채니까요.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안 좋다는 것이죠. 이때가 좋고요. 폐사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이 프로그램은 적천수를 근거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적천수의 이론대로 쭉 프로그램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 제가 성정장 강의할 때는 좀 평정심을 잃어갖고 약간 흥분을 해서
강의했던 걸 어젯밤에 좀 보니까 지나치게 평정심을 잃었구나. 왜? 놈 소리라고 고연히 욕을 하면 안 될 거라 했더라고요. 예, 오늘 강의는 성경장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질병장이 나옵니다. 이제는 사람이 어떤 병이 걸리는가, 사주에서. 이거는 한의학에서도, 한의학자들도 관심 있게 명리학으로, 사상체질도 중요하지만 명리학적으로 저 사람 음양오양이 어떻게 타고나서 과연 무슨 병이 걸릴까라는 그런 걸 가지고 한의학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파트가 이 질병장입니다.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아마 이득이 되실 겁니다. 다음 강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